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8살 박모 어르신께서 새벽 운동을 나가셨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평소 건강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오르셨거든요.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 산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시간에 운동하시던 다른 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1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회복 중이시지만 앞으로는 새벽 운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통계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철 낙상 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무려 30%나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겨울철 사망률이 다른 계절보다 40% 이상 높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겨울에 집중적으로 발생할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들이 겨울철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위험한 습관들, 겨울철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이것 하나만 고쳐도 겨울철 건강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새벽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겨울철만큼은 절대 예외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5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겨울철 새벽 시간대 운동과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기온이 섭씨 영하로 떨어지는 새벽 시간대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30mm 순주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혈압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마치 좁아진 파이프에 물을 세게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바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할까요?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리듬상 가장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수면 중에 낮게 유지되던 혈압과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자연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추운 날씨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새벽 시간대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40%나 높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위험이 60% 이상으로 더 커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나 심장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위라는 외부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건강하신 분도 방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74살 되신 한 어르신이 새벽 조깅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이분은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혈압도 정상이셨고 심전도 검사도 아무 이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였고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였어요. 조깅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가슴 통증을 느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럼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운동은 꼭 필요해요. 특히 겨울철에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지거든요. 다만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해가 뜬 후에, 그러니까 오전 9시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 9시일까요? 이때쯤이면 기온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햇볕도 나서 길도 덜 미끄럽습니다. 또한 우리 몸도 완전히 깨어난 상태라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오전 9시 이후 운동 시 심혈관 부담이 새벽 운동 대비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 강도예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20% 정도 강도를 낮추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30분 빨리 걷기를 하셨다면 겨울에는 20분 정도만 하시거나 시간은 같지만 속도를 늦추시는 거예요.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시작해서 몸을 충분히 데운 다음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15분 이상, 가능하면 20분 정도 하시길 권해드려요. 실내에서 먼저 스트레칭을 하시고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맨손 체조로 몸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밖에 나가서도 처음 5분 정도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이는 게 안전합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셔야 해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되 맨 안쪽은 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소재로 입으세요. 목도리, 모자, 장갑은 필수입니다. 특히 귀와 손끝, 발끝은 동상에 걸리기 쉬우니 보온에 신경 쓰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적절한 보온복 착용만으로도 운동 중 심혈관 부담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정말 기분이 좋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오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겨울철 목욕 관련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부상이나 응급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온도 차이입니다. 목욕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추운 탈의실에서 뜨거운 욕조로 들어갈 때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뜨거운 물에서 나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런 혈압의 롤러코스터가 심장과 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몸을 담그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10에서 20mm 수은주 정도 떨어졌다가 물에서 나오면서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혈압 변동폭이 30mm 수은주를 넘기도 해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 중 사고의 70% 이상이 갑자기 일어서다가 발생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액이 하체로 몰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든요. 의학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71살 되신 분이 동네 목욕탕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사우나에서 조금 오래 계셨대요.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20분 넘게 뜨거운 사우나에 계셨다가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갑자기 일어서는데 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받으셨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열흘 넘게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혼자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욕탕 물에 빠지거나 머리 부상이 더 심각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42도를 절대 넘지 않도록 가능하면 38도에서 39도 정도가 적당해요. 온도계가 없으시면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겁다고 느껴지면 온도를 낮추세요.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38도 물에 목욕하는 것과 42도 물에 목욕하는 것의 건강 효과는 거의 동일한데 안전성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10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5분에서 7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재시는 게 좋아요. 목욕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요즘은 방수 타이머도 많이 나오니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욕할 때는 갑자기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발부터 천천히 담그면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발을 먼저 넣고 그 다음 다리, 허리, 가슴 순서로 천천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최소한 5분 정도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올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서지 마시고 먼저 앉은 자세에서 1분 정도 있으세요. 그 다음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시되 일어선 상태에서 또 1분 정도 기다리세요. 어지러움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앉으세요. 급할 게 없습니다.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욕 전에 미리 온수를 틀어서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가능하면 탈의실에도 난방을 해두세요. 집에서 목욕하실 때는 욕실 문을 조금 열어두고 전기 히터를 틀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욕실 안에서 몸을 충분히 닦고 옷을 입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머리를 완전히 말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젖은 머리로 찬 곳에 나가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목욕 전후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목욕하면서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컵으로 한두 잔 정도는 마시고 들어가시고 나와서도 물을 드세요. 탈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거나 집안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겨울철에는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혈압은 낮게 유지되고 심박수도 느려지고 체온도 평소보다 낮아져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여기에 겨울철 추운 실내 온도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에 가해지는 충격이 엄청나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뇌졸중 발생률이 하루 중 가장 높다고 해요. 전체 뇌졸중 환자의 30% 이상이 이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밤사이 화장실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 일어나는 것도 위험한데 여기에 이동까지 하게 되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 추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가면 혈압이 순식간에 20에서 30mm 순주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노인병학과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겨울철 야간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화장실 가는 길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왜 넘어지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일어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둘째, 어두운 복도에서 잘 안 보여서 문턱이나 물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셋째, 추워서 몸이 굳어 있는데 급하게 움직이다 균형을 잃는 경우입니다. 이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손만 다치고 끝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관절 골절이 문제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해야 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회복 후에도 이전처럼 걷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70세 이상 환자의 20%가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골절 자체보다는 오래 누워있으면서 생기는 합병증 때문이에요. 폐렴, 욕창, 혈전 같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낙상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몸을 깨워주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팔을 위로 쭉 펴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2분에서 3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앉은 상태에서 다시 1분 정도 있으면서 몸을 적응시킵니다. 이때 심호흡을 천천히 해주시면 좋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서너 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시면 됩니다. 침실 온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춥지 않게 최소한 18도에서 20도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난방비가 부담스러우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침실만큼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난방비를 절약하시려면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활용하세요. 다만 자는 동안에는 끄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온 화상의 위험도 있고 너무 따뜻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대신 타이머를 설정해서 일어나기 30분 전부터 켜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방이 따뜻해서 좋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에는 작은 난방기를 두거나 복도에 커튼을 쳐서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최소한 슬리퍼라도 따뜻한 것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말도 신고 주무세요. 발이 따뜻하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급하시더라도 천천히 걸으시고 벽을 짚으면서 이동하세요. 화장실과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요즘 공공기관에서 어르신 가구에 안전 손잡이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침실에 이동식 변기를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창피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안전을 생각하면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겨울철만이라도 사용하시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과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실제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특히 피부 표면의 혈관이 넓어지면서 피부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피부로 피가 몰리면서 체내 중심부의 온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피부를 통해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소주 한 병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 후 체온을 측정했더니 표면 체온은 올라갔지만 심부 체온은 평균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겨울철 야외에서는 이 체온 저하가 더 심해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겨울철 저체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30% 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특히 노숙자나 길에서 쓰러진 분들의 경우 이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술을 마시면 추위를 덜 느끼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치명적이에요. 몸은 추운데 뇌가 인지하지 못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68세의 남성분이 저녁에 술을 드시고 귀가하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신 일이 있었어요. 집까지는 10분 거리였는데 추운 날씨에 술 기운으로 몸이 나른해지면서 벤치에 앉아 쉬다가 그대로 잠드신 겁니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진 심각한 저체온증이었어요. 술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탈수입니다. 겨울철에는 원래도 수분 섭취가 부족한데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음주 후 탈수로 인한 급성 신손상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셔서 더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술을 드신 후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겨울철 뇌경색 환자의 40% 정도가 전날 밤 과음을 하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술로 인한 탈수와 혈관 확장,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혈관 수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전이 생긴 겁니다. 술과 관련해서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술 마신 후 사우나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속풀이 한다고 찜질방에 가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로 인해 이미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열을 받거나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의학 용어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사우나에서 쓰러지면 뜨거운 불판이나 돌에 닿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술을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건강을 생각하면 안 마시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적당량만 드시고 주의사항을 지키세요.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소주 반병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가능하면 소주 한두 잔, 맥주 한 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서 반드시 물도 함께 드세요.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씩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적어도 술잔과 물잔의 비율을 1:1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안주도 중요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빨리 흡수되어 더 위험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를 드시면서 천천히 마시세요. 두부, 계란찜, 생선구이 같은 게 좋습니다. 술을 드신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집에서 충분히 쉬세요. 특히 밖에서 술을 드시고 걸어서 귀가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에 술 기운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세요. 5번째, 마지막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위험성을 모르시는 겁니다. 바로 실내외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덥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를 넘으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온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감기나 독감에 걸릴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왜 점막이 건조해지면 문제가 될까요? 우리 코와 목의 점막에는 섬모라는 작은 털이 있습니다. 이 섬모가 계속 움직이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점막이 건조하면 섬모의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점막이